안녕하세요.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취사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사라는 말은 6가지 의미가 있죠. 밥을 해먹는 것부터. 여기서 말하는 취사는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취사라고 하죠. 그래서 혹자는 똑똑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잘 버려야 그만큼 다시 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버리고 비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비우기에도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채우는 것 역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이라는 것이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버리고 크게 채운다면 이보다 더 현명한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욕망에 흔들려 비우기와 채우기에서 갈팡질팡한다면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더 비우고 덜 채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덜 비우고 더 채우려 해서 생기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연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남다른 지혜를 갖추고 있거나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취사에 능하지요. 취사라는 짧은 단어는 삶의 오묘한 진리와 올바른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잣대로 취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머지않아 성공의 열쇠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적을 물리친 그 왕단의 묘책이 있죠. 송나라 진종 당시 거란족은 북송 정부와 맹약을 맺으며 그 대가로 세뱃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송나라로부터 돈과 진귀한 물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거란 황제가 조정에서 자신들에게 보내는 돈과 물품 외에 좀 더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달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을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와 함께 보냈죠. 서한을 받아본 진종은 기분이 무척 상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런 뒤에 재상인 왕단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진종의 뜻을 들은 왕단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거란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정부에 맞서려 합니다. 그들과 대립한다면 송나라는 분명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진종 역시 거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는 심정이 더 컸습니다. 그 모습에 왕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출발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선 황상께서는 태산으로 가셔서 천지에 제사를 올릴 채비를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거란족이 돈을 더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그저 조정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할 뿐입니다.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놈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요. 허나 그들에게 그리 많은 은량을 내줘야 하다니 너무 아깝구려. 소신의 뜻은 매년 그들에게 내주는 그 30만 관에다가 6만 관을 더 주자는 겁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 테니 내년 세뱃돈에서 제한다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진종은 왕단의 건의대로 거란에게 6만 관을 더 얹어서 보냈습니다. 훗날 왕단이 관련 부서에 진종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란이 이전에 빌려간 6만 관은 송나라에게는 별것도 아닌 돈이다. 그러니 세뱃돈에서 뺄 것도 없다. 내년에는 매년 그들에게 주던 대로 내주면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평소보다 6만 관을 더 받은 거란이었지만 송나라 조정의 의견을 들은 뒤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고 이것을 빌미로 경성을 공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란에게 6만 관을 더 주라며 진종을 설득한 왕단의 행동은 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북송 정부는 거란의 요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경성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잃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왕단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사회적 요소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 일과 사랑, 그리고 건강과 개인적 성장 등처럼 정반대되는 지향점을 가진 이들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얻으려면 나머지 절반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계산기만 두드려대며 안달해봤자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전락할 뿐입니다. 취사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장면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장면을 감상하거나 또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욕망으로 물든 사회에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낙관적인 자세,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즐거움과 희열의 연속이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계산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른 채 가슴앓이를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으로 매일 고통스럽게 지낼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지난 일을 떠올리며 당시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물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잃거나 혹은 얻지 않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이는 영원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리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한 발 물러나면 넓은 세상이 보이고 잠깐의 바람을 견디면 잔잔한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말 역시 비우기와 채우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것을 잡으려면 작은 것을 놓아줘라. 방어가 곧 세상의 공격이다 라는 병법의 가르침 역시 얻으려면 먼저 잃어야 한다는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울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